아이들은 자기 선택권이 없이 티오가 있는 시설로 배치가 되면 만 18세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여기서의 이제 임무는 끝나요. 모든 아이들이 다 달라요. 입소 배경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그어버린 거예요.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 손으로 만지고 애들 머리에 묶어주고 이러는 거 좋아해가지고 무조건 내가 미용해야겠다는 생각했죠. 논문 쓰고 작품 내고 이렇게 하면은 뭐 몇천만 원 드는 건 기본이니까 내가 헤어 디자이너로 성공하려면은 전공 일치되는 알바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그때부터 석사를 졸업하고 3년 동안 돈을 갚고 나니까 30살이 된 거예요. 열심히 살았는데 자립이 안 되는 거 있죠. 무조건 10년째 내 이름을 걸고 미용실을 차려야겠다 생각하고 딱 10년째 되는 해에 모은 돈이 없지만 일단 자리만 있으면 되겠다 하고 미용실 차렸죠. 제가 20대 때에 모든 걸 다 투자한 것 같아요. 죽기 살기로 한 걸.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30대에 자립을 할 수 있지 않나.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이 되고 싶어서 제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했고요. 대학은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. 가난의 굴레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성인이 되고 나서 시설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걸로 이제 누군가한테 저의 단점으로 그걸 지적을 하는 경우를 처음 느꼈어요. 저하고 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술을 취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한테 가장 할 수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제 성장 환경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좀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힘들었었고요. 아니면 사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좀 자면서 좀 약간 그걸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담을 받고 있는데 상담을 하면서 제 상처를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서 드러내면서 조금씩 좀 상처가 좀 치유되는 것 같다. 20살에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는 거기 시설에서 이제 임시로 있을 수 있는 집을 해줬기 때문에 또 몰랐고 4년제를 졸업하고 그때 이제 제가 퇴소 종료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부동산 가서 뭐 쓰긴 썼는데 종이 보관하는 거만 알지 뭐 몰랐죠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방 구할 일이 없었으니까 이사할 일도 많이 없었고 이번에 가게 할 때 알았죠. 퇴소할 때 그래서 600만 원, 700만 원 들고 나왔는데 그 돈도 사실 거의 술 마시는데 거의 다 썼었고 돈에 대한 개념 없이 뭐 술 마시고 뭐 어디 놀러 가고 하는데 사실 다 썼었거든요. 조금 저도 경제관념이 좀 많이 없었어요. 각 시설에 이제 한 명의 자립전담 요원들이 전담을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에 솔직히 가까워요. 어떤 퇴소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또 위기사항이 생겼을 적에나 건강상의 문제, 어떤 법률상의 문제, 돈에 대한 문제, 어떤 직장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 한 명의 아이한테 4, 5일을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교회 언니가 제가 20살 퇴소하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집으로 불러서 밥을 해줬어요. 그 언니 가족들이. 근데 내가 맨날 20명씩 이렇게 같이 밥 먹다가 3명, 4명이서 얼굴 보고 밥 먹으려니까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식사 예절도 모르고 공동생활에서 오는 그런 것들은 잘 하지만 뭐 맨투맨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의 인간관계는 아무래도 어려웠죠. 이 서비스 딥을 해야 되는 거니까 1대1로 이렇게 얼굴 보고 막 좋은 말 해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손으로 하는 미용은 좋아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. 너 이렇게 하면은 미용 디자인은 못 된다 하길래 아 진짜 그렇겠구나 하고 해서
바뀐 거죠, 좀.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나이도 좀 한두 살 들고, 그리고 제가 지원받고 있는 청사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경제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용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교육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걸 토대로 지금 채무도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고, 그리고 좀 생활비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전보다는 좀 경제관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, 또 사람을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, 알게 모르게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 종단하는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준다 라는 권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, 갔다 오니까 직원 선생님이 야 우진아, 혹시 네가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좀 자극을 줄 수 있게 동기부여 강의를 해줄 수 있겠냐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의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. 1박 2일 예산을 딱 줘서 저는 그냥 이제 케어만 하고, 애들이 식대 이런 거 숙소 예약하는 거랑 싹 다 했거든요. 그게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나오면은 물론 혼자인 거는 맞지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또 좋겠고, 자립을 할 때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직업인데, 그 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은 싫어하는 일을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거라서, 싫어하는 일 때문에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자립을 앞둔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립이라고 하면 되게 막연할 거예요. 자립 그냥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보통 시설을 나오거든요. 그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든 대학교를 졸업하거든. 근데 나왔을 때 똑같아요. 고등학교를 졸업했든 대학교를 졸업했든 막상 사회에 나와서 또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자립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. 일반 가정에 부모님한테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고종료 아동들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. 그게 멘토든 아니면 뭐 또래 친구든.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. 서로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자립을 할 수 있다라는